이게 아닌데. 다시. 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 운영을 하고 있는 김문이고요. 소수책방에서 고민상담소 또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참 고소한 제육덮밥이고요. 필리 치즈 스테이크 버거입니다. 제가 자주 먹는 조합인데요. 제가 제육을 좋아하고 또 이런 햄버거 종류를 좋아하는데 제육덮밥에 있는 도시락은 제육이 좀 부실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아니지 반찬 때문에 제육을 좀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이 도시락은 딱 제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돌려가지고 올 텐데요. 요건 또 좋은 게 이렇게 참기름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참기름을 좀 먹을 수 있고요.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요거는 또 주의할 점은 안에 있는 이 것을 빼서 돌려야 합니다. 이건 한 2분 30초 돌리면 된다고 나와서 2분 30초 돌리고 오고요. 요것만을 조금 부족해서 어차피 책방에서 먹을 거니까 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은 양반 들기름 김이고요. 참기름, 들기름, 기름이 2개나 있다.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고민을 역시 또 다시 한번 고민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고민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의 고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누구 인생 노잼 시기 극복법. 어렵다.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노잼 시기. 노잼 시기. 저는 사실 노잼 시기가 없었어가지고요. 전 그냥 항상 재밌었거든요. 라고 하면 거짓말 같은데. 오늘은 노잼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 노잼 자체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인생 노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 재밌잖아요. 근데 인생이 재미없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생 노잼을 왜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단어가 없으면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우선 돌려보고 있습니다.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정말 편의점 도시락 정말 짜고 정말 나트륨 많고,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로서 따라올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SK텔레콤에 무슨 편의점인가 뭐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00원을 내면 배민 쿠폰을 5,000원짜리랑 3,000원짜리 적립금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뭐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치킨 뭐 18,000원일 거 아니야. 뭐 20,000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 보통은 요즘에 쿠폰 3,000원씩은 때리니까, 그럼 3,000원 하면 17,000원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쿠폰이 중복되는 쿠폰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구독으로서 주는 쿠폰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적립금 쿠폰이니까. 그래서 17,000원에 3,000원을 차감하고 먹을 수 있는 쿠폰이라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을 구독했는데 8,000원짜리 쿠폰을 주고, 또 여기에서 이 세븐일레븐 을 30% 할인을 또 시켜줍니다. 아마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월마다 한도가 있는데, 만약에 요런 건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앞자릿수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4,500원은 30%니까 4, 32. 그러니까 1,200원에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3,300원에 이 제육덮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할인이 없다 그러면 조금 오히려 한 솥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 솥은 또 한 손의 맛이 있고, 편의점은 또 편의점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또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이 참 고소한 제육덮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한 끼로 정말 괜찮거든요. 아, 나 벌써 또 침 나오네. 분명히 점심에 제가 열심히 진짜 두둑하게 중국집을 먹었는데, 정말 배가 불러서 한 7, 8시까지는 정말 배가 빵빵하다가 지금 거의 11시 다 됐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뭐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는 모릅니다. 제가 제 그 집 근처에, 집이 아닌데 책방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치즈 하면은 치즈가 좀 녹아요. 그래서 매운 거가 중화가 된다. 좋은 조합이죠. 하지만 음료는 물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콜라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탄산이 좀 더부룩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 점심, 아침 드시는 분들은 꼭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밥을 좀 빨리 먹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뭔가 밥을 늦게 먹으면 고민 상담을 보고 싶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잼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김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양이 많대요. 그래서 10g의 김과 10g의 소고기를 봤을 때 단백질의 함량이 김이 더 높다는데요. 근데 이건 정확히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냥 어디서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김이 김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단백질 포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점심에도 저는 중국집도 조금 외식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중국집이나 먹었는데 저녁까지 막 삐까뻔쩍한 걸 먹는다? 이러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 너무 좀 돈 낭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집밥도 먹는 게 아닌데 밖에서 또 사 먹는데 그렇게 먹는 게 저한테는 좀 사치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나트륨도 되게 보통 햄버거는 나트륨 평균 함량이 1220mg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560mg이 엄청 낮대요.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이게 어썸바이트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방성장위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온라인 투표와 시식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지역 맞춤 메뉴를 상품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의 진짜 찐 업체는 하프앤필리라는 업체라고 앞에 나와 있고 이렇게 가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제 입맛에는 괜찮거든요. 왜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 왜 인생이 노잼일까? 저는 인생을 살아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구석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찾을 뿐이지. 근데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만약에 재미가 없다, 인생이 재미없어요, 인생 진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해본 거라고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인생이 클리셰 같아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뒷장면이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이야기나 혹은 어떤 장면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에어홀 같은 느낌도 그런 영화도 우리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클리셰 같은 느낌에서 벗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클리셰, 내 인생이 클리셰 같다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 동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되게 두근두근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대충 시계열적으로 혹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인생을 너무 많이 경험하셔서 인생을 노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경험으로 인한 노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노잼의 이유를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인생이 항상 위기였거든요. 책방을 하는 것도 항상 한 달 한 달이 위기고 뭔가 항상 존폐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나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못 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좀 죄스럽고 이런데 항상 이 위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라는 건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맞닥뜨리는 위기가 있고 그리고 의도한 위기도 있거든요. 당연히 의도한 위기는 모험이겠죠. 그래서 이 노잼은 아마 인생에 모험이 없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험이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거가 실패했을 때 전혀 인생에 해가 되거나 혹은 정말 안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모험이라는 거는 이것을 실패한다면 이것이 잘 안 되면 되게 많은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마음은 그걸 따르고 있는 게 모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험가들이 인생을 모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더 눈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이 모험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특이한 일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저처럼 뭐 책방을 하거나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평소에 일을 하거나 혹은 내가 그냥 집에 가는 길에도 어떤 모험을 떠난다고 생각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형태의 모험을 도전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역시 모험이라는 것도 다시 도전이라는 거잖아요. 도전에 또 다시 더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도전하는 게 전혀 없으면 사실 재미라는 게 좀 되게 축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뭔가 시도해본다는 거고 도전해본다는 거는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 자체가 젊음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잼 시기가 이런 부분들이 올 거라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노잼 시기가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애초에 처음 말한 노잼 시기는 제 인생에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모험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되게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은 클리셰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직업,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10가지 혹은 20가지, 좀 뭐 짧게 한 것까지 합하면 20가지에서 30가지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메인 뭐 최소 1년 정도 했었던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혹은 한 최소 6개월 정도 했었던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직을 한 것도 한 3-4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이 클리셰 같지 않아서 되게 다채로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 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인생 노잼 시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선은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생을 노잼이 됐다라는 부분은 체력이 방전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을까? 그러니까 심적 체력도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 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 체력이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먹고 사느라고 하루에 10시간, 뭐 8시간씩 일을 합니다.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 집에 왔는데 너무 체력이 방전돼서 항상 잘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도전이나 모험이나 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노잼 시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심적 체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심적으로 안 좋은 상태거나, 내가 좀 내 감정이 뭔가 납작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무엇을 느끼거나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적인 체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노잼 시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꿔보는 거죠. 다양하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뭐 소책방 모임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일 자체를 바꿔보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부분을, 어떤 업무를 바꾼다던가, 하다못해 뭐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던가 라고 한다면 인생 유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적인 부분들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은 필라테스를 했는데 다음 달에 요가를 한다던가, 요가를 하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조깅을 한다던가, 그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꿔보는 것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반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좁게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작곡한, 혹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떤 가수에게 영향을 준 어떤 가수들의 노래도 들어보고요. 그 가수의 스포티파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가수와 연결되어 있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도 가수가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혹은 그 가수와 비슷한 부분의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해주니까 그런 걸로 더 파고드는 거죠. 영화를 한 편 봤으면 그 영화에, 예를 들면 영화 한 편 봤으면 그 영화와 관련된 배우, 감독, 촬영, 미장센, 메타포, 어떤 서사적인 줄거리,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장소적인 부분도 있겠죠. 로케는 어디서 찍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와 비슷한 스토리에 있는 영화, 비슷한 결을 가진 영화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 감독이 찍은 다른 영화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파다 보면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노잼 시기에 봉착한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사실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노잼
시기에 누가 이런 거 하면 재밌어 라고 하면 그런 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누가 떠밀거나 추천한다고 해서 노잼이 극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변화하거나 내 외부의 무엇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내적인 나의 그런 시선 자체도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리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리보를 보고 오늘의 하리보와 내일은 하리보는 다르거든요. 왜냐면 감각하는 게 오늘의 저를 감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일의 나를 감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하리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리보는 왜 나는 다르게 느끼는지, 하리보는 왜 나에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를 생각을 해보면 하리보만으로도 재미가 하루에 하나씩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루에 재밌는 일이 하나씩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지 재밌는 순간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날 하루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나는 그 부분이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잼 시기는 저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재밌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 재미의 역치가 너무 올라가져 버려서 그래서 뭔가 다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다 노잼 시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유잼 시기를 지나왔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잼이라고 자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유잼 시기에 나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물론 생각은 해보셨겠지만 그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행동은 만약에 제가 오늘 점심에 진짜 짜장면? 짜복밥을 먹었는데, 근데 내일 짜장밥을 먹는다고 해서 오늘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내일 먹는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짜국밥을 맛있게 먹은 이유는 분명히 저는 감각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맛있게 먹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게 딱 뭔가 타이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유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잼은 정말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유잼의 역치를 낮추는 거죠. 그런 방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일부 상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노잼의 시기에 봉착을 하셨다면 그러면 저희 책방에서 하는 사랑 모임에 오시면 개꿀잼입니다. 다른 분들 사랑 얘기 들어보다 보면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도저히 정말 노잼이다 이러면 저희 책방의 모임에 한번 오시면 유잼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오히려 저는 사람이 제일 재밌어 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대화. 근데 문제는 대화를 챗GPT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대화가 재미없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 다 챗GPT랑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즐거움을 한번 좀 더 느껴보시는 걸로 추천도 드립니다. 진짜 노잼식이다 그러면은 하리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몇 개 남았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어우, 스물하나? 아, 네,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랑 하나 뺐나? 보통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 저는 보통 그래서 뭐?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분의 고민은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만나지 않는 짝사랑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우선은 인연이 짝사랑,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뭐 헤어지시면 되겠죠. 근데 좀 노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치의 노력을 해보십시오.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랑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또 인위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함, 나의 가치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그런 것도 좀 저는 뭐 딱히 뭘 해준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가 사랑했던 내가 아직 여전히 여기 옆에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게만 해주면 돌아올 사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재 잠깐의 뭐 시간을 갖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가질 바에 만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짝사랑 남자, 짝사랑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백은 하셨나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거는 고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내려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귀는 사람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지기 싫으면 좀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만나지 않는 사람, 나랑 짝사랑하는 대상 혹은 내가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거리에서 사랑의 마음은 간직한 채로 근거리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완벽한 단절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저는 혹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죠. 말씀을 하시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백을 하고 전 당분간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도 제 정상 범위 뭔가 고백을 받지 않음으로써 저도 상처가 있겠죠. 그 진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아졌고 뭐 그냥 볼 수 있으면 보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은 저를 사랑하지 않죠. 그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확률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가 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그거는 축복이고 기적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사랑하지 않는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원하는 어떤 사랑의 대상에 뭐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어떤 게 부족함을 느끼는지, 나로부터 뭔가가 좀, 근데 그런 말을 또 듣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저라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모도 너무 출중한데 만약에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반문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한테 성격이 좀 별로라서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내 성격은 내 성격이고 네 성격은 네 성격이니까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뒤에 있는 동사는 버리고 성격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면 너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 되게 솔직하신 분은 하겠죠. 근데 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더 듬직한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면 그거 진짜 돌려서 말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더 듬직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좀 이유를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말하게 되면 더 조심스러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그냥 이제는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근데 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팬은 스타가 그 팬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스타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방식의 사랑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조금씩 잊혀져 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당근으로 TV를 샀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작은 영화관 같은 느낌이 들게끔, 영화관이라고는 좀 그렇고 좀 뭐랄까 DVD방 그래서 그냥 영화 감상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뿌듯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를 볼 만한 시간도 없고 집에서 좀 보고 싶은데 집에 가면은 TV 앞에 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고 이러면은 또 TV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TV에 대한 욕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당근으로 해서 TV를 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생님 두 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고민은 저의 그냥 짧은 소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